이번에 이거 제 계좌인데 작년에는 1,100만 원 벌었어. 근데 금년에는 26억 정도? 그래서 지금 100억이 좀 넘어갔다, 계좌 하나가. 금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주도주가 갈 때는 6개월의 시세를 최대한을 뽑아 먹습니다. 주도주 매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 책도 읽어보고 차트도 많이 보고 전 종목 차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슈퍼개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되 고수들을 옆에 많이 두면 여러분이 계좌는 5년 후에 그들이 평균과 같아지는 거. 장기 투자하려고 한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 때가 되게 고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계좌를 보여줄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있으면 아마 진작 보여줬을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보여줄 수 없는 게 뭐냐면 10년 정도 올라가면 다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주가는 지독하게 이격이 나서 분양이 끝나면 팔아야 된다. 한국 사람이라면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당해 입금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합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왕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되니 쉽고 간편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지금 이제 200억 자산가가 되신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 트럼프의 미국 관세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앞으로도 지금 코스피 벌써 2,900, 50, 3,000원은 문전 앞에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할까요? 3,000원은 좀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번 트럼프 악재가 사실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네. 트럼프와 계엄, 이것이 아주 정말 빼니게 빠지게 하면서 바닥을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악재가 또 뭐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닥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03년에도 이라크 사스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바닥을 만들어서 대중들이 쳐다도 안 보는 무거운 중공업,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거,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세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그런 악재를 딛고 좋은 바닥을 만들어서 큰 장이 지금 오고 있다고 이미 주가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세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금년에 그럼 상위 나라가 독일인데 이를 앞지른 한국 증시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전망이 너무 어두웠잖아요. 네. 국장 떠나는 게 지능선이라고 조롱 섞인 말들이 나왔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너무나 소외됐던 거죠. 네. 가치가 있는 주식들이 너무나 소외됐는데,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1,448원까지 갔었는데, 그게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1,300원대로.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시끄러웠던 종목들, 주도주죠. 미국의 주도주들이 휘청휘청 될 때, 달러가 좀 제일 많이 받을 때 갖고 좀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분들은 지금 아마 달러에서 손실 났을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손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자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장에 경청하고 시장이 가는 대로 편견을 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큰 장이 오면 주도주를 잡아야 될 텐데 일단 주도주가 뭐고 이번 장의 주도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도주는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들은 보니까 전해 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나면 70년대도 주도주가 있었고 80년대 주도주, 90년대 주도주가 있었거든요. 이걸 역사적으로 좀 보고 가면 이번 장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70년대는 중동 붐을 타서 건설주가 갔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에는 3조 호황기로 트로이카, 증권, 건설, 무역주인데 지금 장이 트로이카 장인데 신트로이카죠. 무역을 못 가고 증권, 건설,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과 어울려서 같이 좀 가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1992년부터 이제 외국인에게 한도 확대가 장이 열려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싸다고 산 게 뭐냐면 저포주거든요. 가치에 저평가된 것들, 그 저포조장이 아주 핫했어요. 그 다음에 94년대 브루칩 장세인데 브루칩이 대표가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화재,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장이고요. 99년에는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이 있었거든요. 닷컴 버블에서 상당히 버블을 맨 주식들이 아주 오랫동안 좀 지금까지도 닷컴 버블을 냈던 애들이 정고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 같이 지독한 버블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멀리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닷컴 버블 2000년, 99년, 2000년. 그다음에 2001년에 가치주장세, 롯데, 칠성과 태평양. 그게 모두가 그 닷컴 버블에 항공과 솔본 같은 데 미쳐 있을 때 뭐가 올라가느냐? 롯데, 칠성과 태평양. 이건 한번 차트 보고 가셔야 되는데. 2001년부터 그냥 닷컴 버블이 여기 2000년에 끝났잖아요. 끝나고 닷컴 버블이 이렇게 기고 있는 얘는 거기서부터 계속 2015년까지 올라가고요. 태평양이 아모레죠, 아모레. 이게 요것도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우상이 한 건데 굉장히 15년대까지 갔었죠. 그죠? 이렇게 큰 시세를 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주도주를 우리가 이번에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주도주들 아무래 퍼시픽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심도 많이 갔죠. 그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 사드 전쟁이 오고 나서 무거울 중자 중공업이 갔는데 2003년에 이라크 사드 전쟁을 전부 이 중공업은 또 무겁다고 아무도 안 사던 주식인데 갑작스레 그게 10,000원대에서 50만 원까지 가는데 잘 보면 주도주들의 이번 이 차트를 보면서 주도주 매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주도주는 조정을 많이 안 해요. 그냥 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만 원, 5만 원 오면 좀 넘어온 거 아니야? 7만 원 오면 넘어왔잖아. 여기 오면은 12만 원 가면 넘어갔잖아. 10배 갔으니까. 그런데 계속 하죠. 그래서 이 주도주 매매는 정말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주도주들의 그 과거 패턴을 공부하시고 이번에 가는 모습은 어때요? 이번에 이것도 또 주도주잖아요. 조선이. 어때요? 모습이 똑같죠? 반복하고 있잖아요. 강한데 일반인이 못 사는 주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선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는 두산이었거든요. 얘도 두산 중공업이었어요. 2003년부터 그냥 기레이로 올라가죠. 그때가 얼마냐면 약 4,000원, 5,000원대 했었는데 14만 6천원까지 가서 여기서 개미들이 너무 좋았어 이거. 그리고 펀드 사고 ELS 좋아하고요. 근데 1,400원부터 꺾인 지가 어때요? 2007년 꺾이니까 2000년까지 13년 동안 어때요? 그 추세를 유지하죠. 이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이 2차 전지에서 고민해야 되고 카카오에서 고민해야 돼.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올라갈 때는 올라타야 되지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이 10년이 넘으니까 한 번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추세가 꺾인 종목에선 빨리 튀쳐나와야 되는데 대개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본전 달러. 내 본전 돌려도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도주가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찍히면 일단 올라타는 거.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도 잠시 제가 여기서 이제 주도주 매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 참 펀드 메이저 최남철이라는 그 펀드 메이저가 이 책 제목이 아주 좋아. 꿈에 기울기에 투자해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세를 올라타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꿈이 있는 주식, 지금 가는 것들은 다 꿈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주도주의 집장 이 책을 약간 좀 요약해 왔어요. 그래서 요거 읽고 주도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다 나오니까 해설해 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를 어떻게 골라야 되고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지금 다들 너무 무섭게 올라가서 다들 못 따라가요 지금. 그래갖고 주도주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현대건설이나 미래에셋증권, 두산이나 한화 같은 거 없으면은 어디 가서 주식한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도주가 무서워서 지금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주도주 발견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도주에 집중하라. 주도주로 가면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이다. 주도주는 상승장에서 가장 먼저 오르고 하락장에서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주도주가 아니다 하면 떨어질 때는 나중에 장이 끝나도 피리릭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좌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주도주는 당시의 경기 상황, 증시 환경, 금리 환율 등 정부 정책, 기업 실적, 수급 심리 등을 어우러져 탄생한다. 2007년엔 돌이 뜨고 가랑잎이 가란다는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로 무거운 조선 중공업도 무거운 주식이 오르고 IT들은 못 갔어요. 가벼운 주식이 철저히 영향받는 장세를 받았다. 그지? 2009년 초 정부의 녹색 정책 지원에 힘입은 바이오, LED 주식들이 내일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주도주에 해당한다. 주도주에 동참하게 되면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효과가 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타면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가고 내가 걸어 올라가면 더 빨리 가죠. 그죠? 그래서 2배의 속도가 빨라진다. 주도주가 그렇게 중요하던 거예요. 전체 시장이 1-20% 오르는데 주도주는 30%, 50%씩 오르고 어떤 경우는 수백 %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 진짜 상승과 가짜 속임수 장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시장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야. 이 장이 큰 장이냐 아니냐는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번 장에 주도주가 나왔어요. 제대로 집을 지으면 반드시 바닥을 다져야 되고 그 위에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고 대들보를 얹어야 되듯이 진짜 상승장은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시장에 제일 잘 나가는 주도주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크기는 다르지 않을 것인데 기존 종목에 대한 미래나 종목 교체에 대한 두려움, 회전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너무 이미 많이 올랐어 늦었다는 망설임 등에 의해 주도주에 편성하는 경우가 하다가 편성 못하는, 주도주가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건 너무 올라서, 그죠? 너무 올랐다는 거, 그죠? 마음속으로 저 종목을 사고 싶고 제발 저 종목 빠져주기를 학수고도 하는데 오히려 자꾸 시고 가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 입장에는 죽을 맛이다. 그래서 여기 격언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주도주는 없다. 주가가 빠지기 고자는 종목은 절대 안 빠진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 50 내지 10% 비싸게 사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떤 종목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마음 구석에 허전하고 불안하다며 이때는 얼른 태도를 바꿔 변화와 두려움, 고통의 시간을 마냥 참고 견딘다면 남에게 지쳐지고 만다. 직관과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 미련과 아쉬움을 한숨 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주도주에 동참해라. 망설임이 길어지면 자칫 너무 늦게 상처가 되게 주도주를 못 찾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잡긴 잡는데 끝에 가서 잠다가지. 주도주가 올라갈 때 가슴 벅차도록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해 봤는가. 요새 주도주를 잡은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5%씩 막 올라가, 계좌가. 어떤 꿈인지 현실인지 살을 꼬집어 본 경험이 있는가. 이게 꿈인지 상실인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듯이 과감히 용기 있는 자만이 주도주를 차지한다. 이 책 정말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했어. 내 책 아니야. 그래서 사서 꼭 한번 읽어보고,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도주는 이게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주도주를 줘도 못 먹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주도주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노래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주도주 담은 계좌니까 수익이 겁나죠. 막 하나 에어로 같은 거 700% 나고 두산도 400%나 하나 미포조선, 조선주는 제타인 것 같아요. 2007년에 주도주였는데 15년 만에 다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제 계좌인데 이게 한 계좌 하나가 이번에 뭐 35억이 올라왔더라고. 금년에. 여기 보면 연도별이죠. 작년에는 1,100만 원 벌었어. 근데 금년에는 26억 정도. 그래서 지금 100억이 좀 넘어갔다. 계좌 하나가. 토탈로 한 계좌가 몇 개 되는데 모으면 한 200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있냐? 금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31% 큰 계좌가 났으니까 이게 연말 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서 제일 중요한 건 주도주가 갈 때는 6개월의 시세를 최대한 뽑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도 NC소프트가 2만 원 출발해서 그 6개월 동안에 10배 갔어요. 10배. 2만 원 출발해서 NC소프트가 20만 원 갔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알아야 되고요. 주도주 매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책도 읽어보고 차트도 많이 보고 전종목 차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잘 알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슈퍼개미들이 많잖아요. 좀 잘 찾아뵙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되 좋은 친구를 많이 두고 고수들을 옆에 많이 두면 여러분이 계좌는 5년 후에 그들의 평균과 같아지는 거. 5분의 1. 조금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도 있는데 이번 장에 주도주가 될 섹터 5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요. 강세장에는 이 격언을 달달달 해야 돼. 네. 강한 주도주에 올라타라. 더 주고 사서 더 받고 판다. 이게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 계좌는 언제나 빨갛고 마이너스가 없어. 더 주고 사서 더 받고 팔고는 이해 못하면 자꾸 싼 걸 찾게 돼. 조정한 걸 찾게 돼. 더 주고 살 줄 알아야 돼. 네. 왜 더 주고 52주 신고가를 낸 거는 누구냐면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52주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 이해해야 돼. 추세를 공부해야 되고요. 지금 가는 종목에 올라타야 됩니다. 섹터는 건설. 현대건설은 이게 정말 제가 이거 오랫동안 연구했거든요. 수십 년 연구했어. 이게 90년대에는요, 우량주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5,800까지 빠져가지고, 여기서도 약 한 20배 갔죠? 20배 가고, 1차 매집 끝나고, 거기부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정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내가 째려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좀 사봤어요. 근데, 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주도주는 역시 512 평선 타고 가잖아요. 이게 512 평선 타고 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자, 여기 출발이 어디예요? 12월 9일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물론 조정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 조정은 깊지 않을 겁니다. 조선하고 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왜 미래에셋이야? 왜 미래에셋이냐고 그럴 분들일 거예요. 미래에셋 증권이 요번 바닥은 계엄과 탄핵이잖아요. 그 4월 9일 날 우리 종목들이 다 바닥을 쳤어요. 그날 저점 잡고 거기부터 올라가는데 8,000원대부터 지금 22만 1,000원이죠. 근데 사실은 바닥은 어디예요? 2001년이죠. 2000년이죠. 2000년. 하나 5,800원대 바닥 잡고 지금까지 우상향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조주예요. 매집 단계라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미래세 주도주입니다.
지주에서는 뭐 하나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회사를 또 많이 데리고 가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종목이잖아요. 엄청 큰 종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2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까지 5배가 단숨에 달려가는데 이것도 잘 보면 바닥에 연초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을 월봉으로 보시면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2008년부터 17년 조정했지. 그러니까 오래오래 조정한 종목이 정말 대박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다 어디 갔어, 이거. 여기서 다 어디 갔냐고. 다 미국 갔잖아요. 그죠? 미국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 안 가는 애들 머리 나쁜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새는 한국 빨리 안 들어오는 애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죠. 그래서 지주 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봐야 되겠죠. 현대중공업이 이제는 대장인데 아까 갔던 한국조선해양도 주도주입니다. 수익률을 언제나 보면 조선주보다 조선기자재. 그래서 조선기자재 여러분들 연구하셔야 돼요. 한국조선도 보면 조선해양도 6만 원대에서 지금 37만 원까지 엄청 갔어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갈 때도 그렇게 서서 그냥 게다가지 이번에도 그냥 서서 가죠. 조정다운 조정이 없잖아요. 이번에 조정 오면 여러분 이 조정입니다. 잘 보세요. 이번 여러분 조정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조정 받을 각오를 하시면 주도주 아무 때고 살 수 있습니다. 조선주에서 조선기사제에서는 뭐가 있느냐? 부도난 회사예요. 부도나는데 현대에서 이제 이렇게 M&A 거죠. 바닥이 1,200원인데 49,000원, 52,000원 찍었네요, 오늘요. 그게 보세요. 망한 회사에서 대박 나는데 조선기자재가 더 대박이 날 겁니다. 이번에 이것도 꾸준히 매수해 가서 그냥 뭐가 근데 요 조정은 받아야잖아요. 월봉상 조정인데 일봉상 조정 볼까요? 일봉상 조정에 요 정도 조정이에요. 이거 받을 각오 안 돼 있으면 주도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는 깊게 눌러주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깊게 누르지 않습니다. 조선까지 봤습니다. 방사는 누가 보래도 대장이 하나에어로 그렇죠. 아까 우리 계좌에 있었잖아요. 하나에어로. 그런 계좌를 가진 사람을 보고들랑 여러분은 신봤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거를 저기 막 500% 이상 뭐 먹었다는 건 저 바닥에서 산 거잖아요. 원래 이게 방위산업주예요. 이게 삼성 테크윤이라고 항공회사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상승하고 매집 끝나고 다시 매집 들어간 건데 이게 2만 원대부터 지금 98만 원 건데 이거 100만 원 넘어가겠죠 했잖아. 이게 주도주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조선주는 왜 갈 때 따라갔으면서 왜 이건 못 따라가죠? 처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방산에서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많이 있죠. LIG 넥스원 바닥이 15,000원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죠. 무섭잖아요. 근데 아랫단에서는 많이 눌렀지만 가면 갈수록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가죠. 여기 조주의 단계거든요. 여기 매집 단계. 여기가 굉장히 좋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도주들이 많이 확산됐고요. 먼저 간 건 이제 조선하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이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좀 선도로 주도주들이 나섰는데 나중에 이제 지주회사가 따라오고 여러 가지들이 좀 증권이 따라오고 은행도 상당히 좋습니다. 은행도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것도 보면은 코로나 때 18,000원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배당 많이 주고 외국인들 많이 사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비티가 이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2,000원까지 빠져서 14만 6천원이 그러니까 상투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싶겠어요? 14만 원에 산 놈이 2,000원 와봐라. 누구든지 파닉에 빠져서 다 파게 돼. 그러니까 추세가 끝났다. 주도주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얼른 나오셔야 돼요.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해먹고 나면 빨리 나와서 바닥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를 아시고. 요거 지금 두산 에너비티 엄청 지금 세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원전에서도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이지만 원전도 되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것이 여러 섹터를 어우르고 하니까 나중에 다 올라가면 좋은 말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이번 장이 주도주 섹터, 건설, 증권, 지주회사, 방산, 조선, 원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진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에서도 주도주가 될 거, 플러스 아니면 다른 쪽에서 주도주가 될 것으로 나오는 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아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게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네. 바닥이 얼마였냐면 2,000원, 3,000원 했어요. 네. 그러면 3만 원 가면 너무 올랐다고 그래. 10배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3만 원 가면 10배 올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14만 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제 바닥에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요 바닥을 탈피했을 때 편입해 줘야 돼요. 바닥을 살려고 그러면 주도주인지 아니지 편변이 아니다. 좌측편 매물을 다 소화해야 돼. 그게 뭐죠? 좌측편에 물린 사람들을 다 사줬다. 세력이 산 거예요. 세력이 샀다면 어떻게 해? 큰 손이 산 거죠. 그러면 여러분 52주 신고가를 연구하셔야 되고 좌측편 매물을 다 소화한 거를 연구하시면서 신봤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종목을 팔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11,000원짜리 가지고 58만 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말면은 이거 못 팔아요. 50만 원까지 오래오래 땡기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확신이 찼잖아요. 확신이 찰 때까지 땡기는 게 시세의 원리예요.
그건 뭐냐?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미쳐버리게 만들고 다 팔고. 자, 그럼 올라갈 때 파느냐, 세력은? No. 세력은 내려가면서 팝니다. 지금 팔아도 남죠. 10,000원대 매집했는데 올리는 구간에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는 큰 선의 돈을 뜯어먹는 거야. 이걸 좌측편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왔다 그러면 야, 큰손 돈 썼네. 야, 큰손 너 팔아야지. 너 계속 땡겨 인마. 나는 좀 땡겨 먹을 테니까.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먹고 고점 치고 청색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추세가 꺾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추세가 꺾인 게 보여요. 이렇게 추세가 딱 꺾여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른 톡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 2차 전지도 23년 7월 26일 날 이게 고점은 이것만 친 게 아니야. 포스코고 뭐고 2차 전지 2차 자가 들어간 애들은 다 7월 26일 상투야. 그럼 왜 그럴까요? 원래 단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꺾이면 밑에 건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대장은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피체엠. 그죠? 그런 것들이 선도인데 그것들이 그날 다 같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날 망가지면 나머지 새끼들 다 죽었어요. 차트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여러분은 진짜 시세. 그럼 차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차트는 사람들의 마음, 큰 손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종목 차트를 보면 2차 전지자는 전부 7월 26일 날 23년 7월 2일 맞았다. 그러니까 23년 7월 26일 이후에 2차 전지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으면 이름 다 적어놔. 왜? 고점을 볼 줄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차트를 전부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만. 이번에도 아마 이제 조선방위 뭐 이런 거 가면서 고점 치면은 부자빠가 김 작가에 나와갖고 고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21년에도 내가 카카오 삼성전자 고점이라고 나와 떠드는데 어떤 인간 나와갖고 또 장기 보유해야 된다고. 장기 보유 그거 하지 말어. 장기 보유. 요새 이제 미국 가서도 장기 보유하고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던데 물려주면 큰일 나. 이렇게 조선주 망가진 거 보라고 제 시세를 나고 개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조정하더라고. 그거 진짜 전도하셔야 돼요. 공부로 가르치셔야지. 김 작가님 팬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투 친 주식 만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죠. 다 거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게 여기서 요쪽을 보고 하반기에 올라오면 찾으면 안 되고 이놈이 그놈이요. 무슨 얘기 하시죠? 자 봐요. 하나 에어로도 보면 요놈이 그놈이라고 여기 15,000원짜리가 10만원 가면 너무 올랐잖아. 하반기에 딴 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5,000원짜리가 지금 100배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한 번 갈 때 보면 여기 12,000원짜리가 52만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중간쯤 지금 보면 지금 주도주 요쯤 온 거예요. 지금 주도주가 내가 얘기한 거. 그럼 여기서 딴 거 찾지 말라는 거지. 가장 강한 놈이 가장 강하다. 아까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내가 읽었는데 지금 이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로 돌려가지고 오늘 강의 또 보세요.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냐? 무서운 놈이 주도주다. 근데 주도주를 내가 연구해 봤더니 주도주는 무서워. 개인은 못 사. 그래서 그걸 2등, 3등 변두리 사가지고 장이 끝날 때 그러면 쭉 밀어. 2차 전지에서 보세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더 빨리 망가졌어요. 그래서 꼭 주도주 대장을 사야 된다. 방산이다 그러면 방산 대장, 원전이다 그러면 원전 대장. 원전 대장의 진짜 무서운 놈이 뭘까? 요거 생각하고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라. 이번 짝은 개들이 끄는 거야. 개들이 못 가는데 삼성전자가 갈 것 같아요? 못 간다니까. 지금 각도 없는 것들은 못 가. 그러니까 21년에 써먹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21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지금도 삼성전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삼성전자는 21년 써먹었기 때문에 10년 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1년부터 31년까지 조정하고 나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써먹고 개미가 마지막 사줄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면 그게 매물이 다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딴 거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강한 놈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주도주 매매 기법에서 이 책을 그래서 꼭 읽어야 돼. 주도주는 다른 데가 찾지 마라. 네가 무서워하는 게 내가 연구했는데 40년 연구하면서 주도주는 나도 무서워. 네가 무서워하는 게 주도주다. 무서운 놈이 가장 안전한 놈이다. 안전한 놈이 가장 위험한 놈이야. 폭락 나와 그런 것들은. 혹시 그러면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건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6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정도는 나눠 담아야지. 여기서 하나 쫙 찍어달라고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주도주가 몇 가지 되잖아요. 세타가. 그럼 골고루 가야지. 거기서 제일 세네. 예를 건설, 제일 세가 현대건설? 그럼 제일 세네. 방산에서는 뭐가 제일 세? 네, 걸로 가고. 원전에는 누가 제일 세냐? 제일 세긴 두산이 제일 세지. 두산 무서워서 못 사잖아. 두산 살 수 있어? 못 사지. 그럼 두산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주식한다 소리 하지 말라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비롯한 주요 빅테크 종목들은 어떻게 보나요? 엔비디아가 사실 주도주죠. 지금까지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주도주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주도주였어요. 근데 테슬라는 먼저 꺾였고 올해 시세가 없어요.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고 가면 좋은데 작년 2024년 아니에요.
그것 못 넘었죠. 자, 그러면 거의 여기 하나 에어로나 봤죠? 몇백 프로는. 그러면 이제 여기 얘들은 여기 2022년에 또 2019년이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들을 사서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3불에서 153불. 엄청나잖아요. 이런 시세라고는 여기 못 가잖아요. 작년부터 내가 이건 이제 시세가 지쳐서 못 간다. 왜냐면 또 여기 얼마나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습니까? 안주나서나 엔비디아. 꿈에도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와도 시세 없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작년부터 시세가 없잖아요. 그럼 작년부터 아까 봤던 하나 에어로 보세요. 그런 종목을 보시라고요. 그 두산 보세요. 작년부터. 그러면 시세는 미국 주도주들은 서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어때요? 얘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은 볼 때가 아니다. 테슬라는 작년 고점이 얼마냐면 488불 하네요. 지금 327불이니까 많이 손실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나갔다니까. 맛있는 시세가 난 데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시세가 나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장은 환율에서 또 많이 손실났어. 환실에 손실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은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 고점에서 요번에 얼마나 연초에 또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했다고 그래가지고 툭서도 막 나와갖고 춤추고 난리 쳤잖아요. 그때 내가 테슬라를 근데 인버스를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인버스는 망해야 100%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죠?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잖아. 아까 봤더니 막 10배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롱으로 사는 거는 1000%, 2000% 먹을 수 있지만 숏으로 사는 건 다 먹어야 100%다. 근데 이건 200% 먹었어요. 테슬라에서. 왜 그럴까요? 더블 샀어요. 더블이밖에 없더라고. 3배짜리가 있는데 근데 안 사도 3배짜리는 올라가는 거 있고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숏을 샀더니 테슬라에서 200%가 났어요. 이 장에서 테슬라를 다들 좋아할 때 뭐 했어요? 대중과 반대로 갔죠. 대중과 반대로 가면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내가 테슬라 숏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시세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테슬라가 다 됐어. 488불 끝났다고. 그럼 네가 증거를 대봐. 거기다 공매도 치면서 네 계좌로 증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쪼까 산 거야, 쪼까. 이거 매입 금액이 3,500밖에 안 샀네. 그랬더니 이게 7천만 원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대중이 몰려서 전부 난리 치거들랑 반대로 가라. 만이면 만인이 합장하면은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엔비디아와 테슬라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지쳤죠? 끝났어요. 이제 그거는 마지막 사줄 사람들이 아파트로만 하면 분양받을 때 다 파는데 그게 건설 회사가 사가요? 이거 분양 누가 했어요? 테슬라 회사가 했고요. 엔비디아 회사가 한 거예요. CEO들은 저 바닥에서 종이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겨먹고 팔았나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서학개미들이 제일 영광이 산 종목은 숏을 쳤다 이거죠. 그 여기 격언이 참 좋은 거 있어요. 많이면 많이 낙관적이면 많이면 많이 좋아하면 바보가 돼야 쌀을 팔아라. 이게 삼원금천비료 주식시세의 비밀이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인데 이건 벽에 붙여놔야 돼요. 투자가 하면. 만인이 좋아한다? 그럼 나오셔야죠. 만인이 2차전지 좋아했다? 나와야죠. 그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지능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 가는 게 지능순이라고. 요새 보니까 어때요? 미국에 안 가게 지능순이죠. 근데 주식은 바보가 먹는 거야. 안 간 사람들은 그냥 국장만 바라본 사람들은 바보들이잖아요. 바보는 돈을 먹고 똑똑한 사람 주식시장에서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개인 투자에 더블을 그런 ETF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ETF 네버러지 쓰시면은 거지 됩니다.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쌍복 나오고 이제 테슬라 같은 건 쌍복 나왔거든요. 그런 건 절대 보시면 안 돼요. ETF 좋아하지 마세요. ETF는요, 뭐 S&P 500이나 S&P 500은 지금 이제 사지 마세요. 사면 안 돼.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차라리 코덱스 200이 낫죠. 그래서 ETF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현물을 사라. 주도주가 최고죠. 주도주는 수수료가 안 들어가. 이건 수수료 들어가요. 억당 뭐 50만 원 들어가던가. 그거 왜 1년에 한 번 50만 원씩 왜 주고 있어? 그래서 ETF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오렌 버핏이 S&P 500을 팔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는 형은 미국장 어떻게 보시나요? 워런 버핏이 S&P 500을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 말씀 하시고 자기가 다 팔았어요. 그것만 판 게 아니라 2007년에도 우량주 장기 투자하고 평생 가져갈 종목만 산다. 10년을 보유할 종목 안 산다. 근데 10년 안 가고 파시더라고. 페트로차이나 중국. 한국 포스코도 10년 안 가지고 팔았어요. 한국도 팔았어요. 결국 뭐냐면 많이 오르면 팔은다. 그래서 장기 투자.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야라는 말은 틀렸다. 너무 이경나고 개미가 좋아하면 팔아야 된다. 얼마 빠지는데? 많이 빠질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S&P를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하더니 자기가 팔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버핏이 팔았다는 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났다. 미국에 간 모든 개인 투자가들이
융자 받아 가져갔잖아요. ETF 네버러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다 버블입니다. 미국 지금 반등 나온다고 조정. 이거 어쩌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중 좀 축소하라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S&P 500 S&P 500으로 만든 ETF SPY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 고점 못 넘기면 조심해야 돼. 지금 이제 다행히 올라와서 근데 이제 환율은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보면서 미국을 나와야 되거든. 환율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면 우리 환율이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식도 세게 올라가죠. 왜? 돈이 결국 주식시장에 다니는 돈은 월가에서 오는 돈이에요. 월가에서 오는 돈은 월가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하는 게 많은데 그죠? 이 S&P를 보면서 S&P에 너무 자식 주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생각해 볼 때다. 지금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페트로차이나는 이제 여기 2007년이잖아요. 버핏이 판자리예요. 저 꼬찌기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죠. 다 팔았어요. 페트로차이나. 예, 한 1, 2불에 사셔가지고 20불에 다 팔았다고. 10배 먹고 팔았지. 버핏이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팔았다는 건요. 그 주식이 상당 오랫동안 조정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S&P 500 조정을 예고하는 거니까 버핏을 비웃으면 여러분들 환란을 맞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도 올해 인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요즘에 보니까 주식이 우리가 4년 안 되니까 요새는 엄마들까지 비트코인을 몰려가지고 투자해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워런 버핏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안 만지신다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안 만지시고요. 단타 안 하시고요. 선물 옵션 안 하신다고요. 그래도 너무나 돈이 많아서 걱정해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하는 대로 여러분 같이 투자하셔도 평생 돈을 다 못 씁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면요. 주식시장에 와서 거지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투기고 도박입니다. 도박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도대체 돈 벌어요? 비트코인이 배당 줍니까? 비트코인이 사업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지지 마셔야죠.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새 말이 더 많은데 비트코인 간 엄마들이 요새 돌아온다대 국장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책방에서 이 책이 꽉 차 있어. 네, 그래서 이거 찍어온 거예요. 뭐든지 상투는 책방에 가면 있어요. 2차전지 얘기할 때 2차전지에 그 스타 전문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 책방에 그냥 2차전지 책이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왔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책방에 자주 가셔서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 인기 있는 책 사면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것들이 책방에 쫙 진열돼서 사진 찍어오고 상투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성장주와 가치주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걸까요? 성장주는 갈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성장주가 장기로 수십 년 1925년부터 이 차트가 2000년까지 약 한 75년간의 성장주와 가치주를 봤더니 가치주가 수익률이 더 좋더라. 왜 그럴까? 성장주는 올라가기 많이 올라가는데 조정하면 완전히 2차전지처럼 갔다가 다 빠져버려요. 성장주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지만 개인 투자는 되게 꼭지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손실 나니까 장기로 보면 가치주가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프가 소형 가치주가 가장 수익률이 장기로 봤을 때 좋고 대형 가치주가 좋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을 보면 가치주만 가지고 있지 성장주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성장주는 잠깐 해서 개미들이 막 단체로 미국 간다, 단체로 성장주 산다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 위험을 알고 빨리 도망가야 돼. 이 차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장주, 엔비디아, 2차전지, 테슬라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뭘 사야 돼요? 버핏이 사고 있는 가치주. 예를 들어서 뭐 마스터카드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좋은 주식 사면 됩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하셔야 되겠죠.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2차전지 물려있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장에서. 그래서 제가 2003년 7월부터 10월 20일날부터 2차전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싹 팔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2차전지에 쇠뇌된 사람들은 못 팔고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데 우리 내 옆에 그 미장원에 내 머리 깎아주는 할머니가 있는데 아주머니인데 연세가 많은데 에코프로 BM을 샀더라. 근데 잘 보면 에코프로로 비쌌거든. 150만 원인가 했죠. 그러니까 만만한 에코프로 BM을 샀단 말이야. 2등이야 그것도. 지금도 못 팔고 있어. 2007년 버블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사서 그 차트 월봉으로 잘 보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4만 원대에서 2천 원까지 빠졌다는 거. OCI가 55만 원대에서 2만 원까지 빠졌다는 거. 그것도 한 10년 넘게 대성장주가 대상투를 치고 나면 10년간 조정한다. 최소한도 7, 8년 조정한다는 걸 느끼고 가격 또한 10분의 1 도망난다는 거 명심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기 있던 종목을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에코프로 보면 1,000원짜리가 30만 원 같잖아요, 지금요. 나는 그래도 미움을 많이 사. 상투친 종목을 팔으라고 하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팔라고 하면 저 인간 나하고 안 맞아 막 그러는데 고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깡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거부터 틀려먹은 거야. 초보자가 어떻게 돈을 벌어? 가져오면 99% 다 뺏기는 건데 왜? 좋은 데 가서 높은 데 들어오셨잖아요.
돈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던 추세를 더 신고가 날 때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 이거잖아. 여기 역사적인 여기죠. 이런 데서 그냥 몰빵을 쳐버려. 신용을 써도 거기서 써야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거기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더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엄청난 공부 자료예요, 여러분. 이거 벽에 붙여놓고 여러분 보시면, 자, 가는 주도주는 10배가 더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라. 상투를 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14만 6천 원짜리가 2천 원까지 빠지죠. 하나 더 볼까요? 주도주 했던 OCI가 주도주 했거든요. 이 OCI가 정말 공부 자료예요. 이거 바닥이 얼마였냐면요. 585원이었어요. 1000배 갔어요, 거의. 900배 정도 갔어요. 그러면 98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갔으니까 바닥에서 출발해서 이제 날짜 얼마 안 되는 너무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가 않고 이거 말고 딴 거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저기가 11,000, 12,000원대도 3원 여기 40배 이런 게 먹잖아요. 그러면 10배만 먹으면 안 될까요? 주도주. 근데 그게 52만 원에서 10년간 조정마다 어디 가나까지만 52만 원짜리가 50만 원 날라가고 2만 원 바닥 치잖아요. 그 기간이 보면은 11년부터 2000년까지가 약 9년 동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상투 치면 날짜를 세워요. 이거 10년 됐나? 5년은 됐나? 7년 됐나? 보란 말이에요. 고점 치고 내려오는 거. 그래서 그걸 보라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2차 전지 가진 분들은 이 날짜가 아직 멀었어요. 바닥 치려면. 근데 바닥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가격까지 빠져주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지면 그땐 두려워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점에서 내가 매수해서 10% 빠지고 20% 빠질 때 얼른 치고 난 거야. 추세가 망가졌다. 추세가 망가졌다. 그럼 얼른 추세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2차 전지에 이어서 요거 튤립 열기 지독한 시세를 낸 거 아까 OCI나 밧데리나 닷컴 뽑을 때 차트들 보면은 지독한 시세를 낸 건 망가질 때 한 번에 쫙 망가지더라고. 제자리 와요. 그래서 성장주의 모습이 이게 성장주는 늦게 들어가면 폐가 망신하고 집구석이 말아먹는 거니까 성장주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튤립 열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치고 튤립 열기 동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 튤립 열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좀 뭘까요? 맞는데 그중에서 특히 요새 언어가 제2국어가 한국어가 되는 게 많아.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K-뷰티, K-팝, K-푸드, 불닭라면, 김밥 뭐 할 거 없죠. 그죠? 철강이 원래 일본이 1등했는데 철강 한국이 뺏어왔죠. 조선 세계 1등이죠. 원전 세계적이죠. 그 다음에 방산 세계적이죠. 반도체도 이제 대만한테 뺏겼지만 그래도 2등은 하잖아요. 반도체도 일본이 1등했는데 우리가 다 뺏어온 거야. 이제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장이 한 4년간 조정하니까 한국 욕하고 뭐 정치적인 상황도 불안했고 계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대단한 한국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빨리 마음을 돌려야 돼요.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대단한 한국 소용없어요. 바닥에서 여러분이 한국이 대단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전환하세요. 우리 지금 너무 미국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가 맞는 걸까요? 장기 투자가 맞긴 맞는데 아까 봤듯이 한 10년 올라가면 조정 들어오죠. 그러면 10년간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하려고 한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 때가 되게 고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계좌를 보여줄 수 있나요? 장기 투자했다고 하면 자기 장기 투자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없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있으면 아마 진작 보여줬을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보여줄 수 없는 게 뭐냐면 10년 정도 올라가면 다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주가는 지독하게 이격이 나서 분양이 끝나면 팔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그랬고 여러분 아까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고 OCI가 그러고 삼성전자가 그렇고 2차 전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21년 1월에 내가 9만 원 넘어갈 때 삼성전자 이제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 뭐 나왔어요?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요. 집단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화가 이루어졌다는 건요. 그거 상투예요. 서학개미라는 건 집단화가 이루어졌다는 건요. 상투예요. 그런 말이 나오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집단화가 되기를 사람들은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개미의 무리짓기 습동, 양떼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틀렸다. 장기 투자가 맞긴 맞아요. 근데 보통 어떤 것들은 아까 페트로차이나 보면 한 5년 올라가 끝나고 포스코 같은 건 한 10년 올라가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하나 에어로 같은 건 몇 년 올라가 끝났지만 그 끝나는 점에서는 팔아줘야 된다. 안 팔면 날아간다. 그래서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난 뭐예요? 네버러지 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네버러지 쓰기 때문에 그 풍선이 터져가지고 70% 80%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걸 보여줬고요. 포스코가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추서 추정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꼭 봐야 돼. 책을 읽어야 돼. 버핏이 95세에도 하루에 몇 시간 책을 읽고 있고 부자 아빠도 77세에 지금 책을 읽고 있거든요. 우리의
지혜는 책 속에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요, 추세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격언 하나 갖고 왔는데, 뇌의 귀가 너의 적이다. 아, 귀죠. 귀와 눈, 유튜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귀가 너의 적이다. 아, 여러분 계좌가 안 되는 거 뭐죠? 여러분 귀, 눈, 그 본 거, 그거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 바닥은 가는 주도주는 아무 소리도 없다. 주도주는 무섭다, 두렵다. 요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책들을 보면 2번 정도 파산해야 돼.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주식으로 실패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개인 투자가 처음에는 돈 많이 갖고 오지 마라. 돈 많이 갖고 와도 다 수업료다, 그게. 초보자 때 가져온 돈은 전부 수업료예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시작해라. 결국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2번 정도 파산을 해야 돼. 작은 돈으로 파산을 해야 된다. 파산을 해야만 책이 읽혀. 파산하고 나니까 나도 책이 읽히더라고. 그래서 초보자 때 돈을 벌려고 좀 하고 공부하려고 해라. 그 생각을 안 하면 전 재산 잃고, 복귀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은 복귀했지만,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복귀했지만, 그런 생각 안 하고 시장에서 그냥 공짜 정보, 유튜브 보고 성공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주도주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잘 여러분들이 접목했는데, 그걸 내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주식투자 기술이라는 책을 이번에 새로 썼는데, 참고로 제 책은 전부 절판됐습니다. 전 책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전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애버립니다. 왜? 내가 성장을 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시세가 보는 눈이 달라요. 버핏이 왜 책을 보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분도 매일매일 시세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시세를 보는 눈을 타는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진 시세관을 지난 겨울에, 올 봄에 이걸 써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에 여러분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2번 정도 파산한 사람만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직 파산이 뭔지 모르고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았다면 이 책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파산하고 나는 정말 주식에다 복수를 할 거야, 이 사람을 가진, 난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주식에 내 잃어버린 돈을 찾겠다는 복수의 심이 불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이 나왔더라고. 전자책이 정말 좋아. 전자책이 잘 들어가. 책을 보면 눈이 침침해 늙은이도 잘 안 들어가는데, 산책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써놨는데, 주도주는 52 시국가에서 검색하세요. 주도주는 무서운 놈이에요. 추세가 강한 놈이에요. 네 맘에 안 들어요. 주도주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무섭다, 내 맘에 안 든다, 아 무섭다, 그 주도주야. 52주 신고가 난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매일 검색하세요. 52주 신고 나는 종목에서 무섭다, 그리고 섹터의 대장이다. 그러면 그거를 오늘 사기 싫으면 어떻게? 음선 나는 날, 어제 그저께 보니까 세게 음선 났고 오늘 또 조정 세게 했죠. 그런 날 살라고 마음먹고 전부 한 번에 살라고 좀 하고 돈을 여러 번 분할 매수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도주 여러 개 있으니까 나눠 살라고 마음먹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주도주 담을 계좌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 하나 에어로를 저 사람들은 왜 가지고 있지? 두산우선주를 왜 가지고 있지? 미파조선을 왜 가지고 있지?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고수들을 여러분들이 친구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복구되지 않을 거고 주도주의 공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 혹시나 자식에게도 물려줄 한금주 같은 거 있을까요? 자식에 물려줄 정보는 사실 내가 보니까 없고,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죠. 삼성전자가 자식에 물려줄 텐데, 지금은 보기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조정할지 모르니까 주식에 물려주면 안 되죠.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로 좋다 그러면 어떻게? 거의 다 끝? 물려주면 안 되는 주식이야. 예를 들어서 S&P 500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버핏이 다 팔아버렸잖아. 그럼 S&P 500은 자식한테 물려준 주식이 지금 단계는 아니다 이거야.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좋은 주식인데, 이게 2007년에 15년간 조정하잖아요. 76만 원이 15만 원대까지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물려준 정보, 자식이 물려주려면 여러분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이런 데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올라가면 걔도 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오르고 내리고 있는 판서니까 그 저점에서 매수하고 상추에 파는 기술, 그것만 알면 돼. 그건 추세를 보는 눈이거든요. 네, 이건 OCI. 예, OCI도 500원부터 50만 원 갈 땐 정말 10년 이상 들고 가야 되는데 꺾이니까 어때요? 버려야죠.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은 없다. 자식에게 물려줄 건 뭐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주도주를 발굴하고 오래 들고 가는 기술. 네, 코스피랑 현대건설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의 모습이 강하지만, 코스피는 2280에서 2900까지 600포인트 갈 동안 현대건설은 3만 원에서 지금 내일 모레 9만 원 보기 200% 이상, 180, 170% 갔죠. 그죠? 요건 뭐냐면 이런 강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주도주는 수익률이 다르다. 이건 말씀드린 거죠. 현대건설 하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나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금년에 한 35억 정도 수익 났고, 2003년에는 67억 했었거든요.
지금 100억이 됐어요, 이제 이 계좌가. 그러니까 좋은 장이죠. 작년에도 수익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올해 그렇게 많이. 근데 오늘 장은 병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장이 좋을 때 100%, 200% 올라가는 거니까 팜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저는 제 매매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가 내 방송을 듣고 내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조금씩 톡톡톡톡 담아놓는 거예요. 부자 아빠 제자들의 계좌는 다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얘기하면 그걸 조금씩 사놓고 분할 매수하니까 여러 번에. 그렇게 하면 결국 지나보면 팜 시스템은 펀드다. 안 써먹은 종목. 그게 주식은 연구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 많이 올라가서 헤쳐먹은 종목. 많이 떨어가서 두산 에너빌이 2,000원까지 떨어지니까 다시 상승하죠. 많이 올라갔다가 바닥친 종목. 그래서 해먹은 종목과 안 해먹은 종목을 보는 눈. 그것도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그 고기 잡는 법, 그게 바로 부자빠의 그 실패 성공으로 만드는 투자의 비법. 바로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이제 주도주가 건설과 증권과 지주에서 방산, 조선, 그리고 원전, 이렇게 6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도주 안에서도 하반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또 아까 전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OCI 홀딩스를 얘기하면서 많이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요 코멘트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주도주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뭐 적게 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종목 대비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고점이 되면 2차 전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마냥 간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전도사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OCI도 올라가니까 OCI 막 재밌게 설명해 준 사람 있고 제목이 막 이렇더라고. OCI 고점에서 2차 전지 사람은 5년 후에 집 걱정 안 한다. 이런 그런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얘기한 종목도 그런 제목이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교주들이 안 나오더라고. 많이 올라가면 그 섹터 해가지고 막 나오는 교주들이 있어.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이 이제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마음에도 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이 초입에서 막 올라가니까 2배, 3배 올라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주도주는 얼마나 가요? 아까 봤으니 주도주는 모두 10배 이상 가잖아요. OCI는 거의 900배 갔잖아요. 아직은 멀었다. 이제 여기서 주도주를 섹터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이번 장 주도주라고 나온 애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대장주다. 그래서 노래 있잖아. 네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무서운 놈이 대장주입니다. 그게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그걸 자꾸 이건 너무 올랐으니까 요 2등 사야지 하는 그 꼴 같은 생각,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나중에 아까도 내가 주도주에 읽어줬죠. 2등주는 나중에 팔지도 못한다. 1등이 망가지면 2등은 저 밑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무서워도 그게 결국 신고가를 했다는 건 큰 손이 들어와서 세력이 주술 사는 거거든요. 세력은 계속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와서 같이 가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걱정하는 종목을 그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OCI 고점에서 걱정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고점 잡았잖아요. OCI 올라가니까 나중에 걱정이 다 사라졌어. 여러분이 OCI 말고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BM 너무 올라가고 포스코도 너무 올라가니까 나중에 걱정이 다 사라졌잖아요. 걱정이 다 집단화로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2021년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갈 때, 그 액면분할 나오면 450만 원이거든요? 450만 넘어갈 때 전부 편안하고 다 믿어버리고 저 형이 있어요. 76세. 그분이 그때 생애 첫 주식을 입문하면서 삼성전자를 동학개미 운동에 통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도 동학개미 운동한다면서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주식은 바로 고점에 입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21년 입학생이고 OCI 고점에 오신 사람들은 23년 입학생들이에요. 고점 칠 때 입학생들 옵니다. 요새 아직 원전 입학생 안 왔고요. 건설주 입학생 안 왔고요. 증권주 입학생들은 이제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입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기다려서 조정해 주겠죠. OCI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조정을 기다려서 들어가면 돼.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생기는데 돈을 많이 가져주지 마시고 이번 장에서는 체험을 하겠다. 고기 잡는 방법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돈 가져서 과감히 질르세요. 아셨죠? 신용 쓰지 말고. 신용 쓰면은 백승일패 거지야. 제시리버 책을 제가 읽어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제시리버 책에서 정말 이 주도주 잡는 법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기법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시리버가 나중에 파산하고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버려졌어요. 융자 받은 거예요. 몰빵 친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 치는 그 나쁜 버릇과
융자 쓰는 버릇, ETF 3배, 4배짜리 좋아하는 그 성질을 가지면 여러분은 백승일패 거지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고쳐야 돼. 신용, 융자, 내버려지, ETF 3배짜리 산다든가 그런 나쁜 짓을, 내가 그런 걸 하는 거를 아주 싸가지 없다고 그래. 그건 죽음으로 몰고 가, 깡통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에 내버려지를 쓰거나 신용을 쓰는 것은 백승일패 거지. 제시리버 책을 읽으면 백승일패 깡통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건 신용만 안 쓰면 주도주가 무섭지 않아? 쬐끔 사면. 그런데 자꾸 몰빵채잖아. 돈을 벌라니까 신용 융자까지 끌어서 많이 살라고 하니까 손이 안 나가지. 무섭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 거야. 회개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가 대표님은 더 많이 오를 거라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여기 현대건설 차트를 보면서 뭐 느낌이 없어요? 난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와요. 음에 좋은 거.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도주는 또 더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주도주를 놓치지 말자. 다음번에 대표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